그 다음에 이제 난초 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꽃을 연습해야 되는데 배우려면은 일단 삼묵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꽃을 그리려고 하는데 꽃은 삼묵법으로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이나에서 책은 삼묵이 바탕이 됩니다. 그 담채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색깔을 아주 담하게 할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먹으로서 이 삼색을 써서 그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얀 접시를 사용하면서 색깔을 표현합니다. 지금 하얀 접시에 요런 색깔이 나옵니다. 요거를 찍어 보면은 요런 단색이 되어 있죠. 요거를 삼색으로 바꾸려고 하면 끝을 진한 녹묵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섞어서 섞어주면 진한 녹물이 올라오고 이래서 삼색으로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찍어보면 이렇게 되죠. 사실은 삼색이 아니라 이게 뭐 열색도 더 될 것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제일 여기 진한 거를 녹묵이라고 하고 녹묵 중간쯤을 중묵이라고 해요. 중묵. 요 마지막 끝 부분을 단묵이라 합니다. 묵을 남자로 쓰죠. 단묵. 요 세 가지를 삼묵법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묵색이다. 앞으로는 늘 이제 사군자를 뭐 다 치는데 작품까지 하는데 이 사군자 그 삼묵법이 늘 이제 익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육안으로는 절대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촉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붓의 농도도 짜면서 어느 정도 단단하게 됐다, 무르다 하는 것은 촉으로 알지 육안으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색깔도 여기서 단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색깔에서 더 삼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늘 연습을 통해서 이거를 촉으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여기서 이제 뭐 꽃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색깔, 뭐 잎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게 다 통합니다. 그래서 꽃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 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단색 같아도 삼색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은 이제 여러 가지 일경다화가 있고 일경일화가 있고 이거는 일경다화가 되죠. 일경다화 또는 일경구화라고 합니다. 일경일화는 이렇게 한 개 하나를 하는 것은 일경일화인데요. 이거는 일경 일화 일경, 이 다화는 일경다화. 다화라고 하는데 일경구화라고 합니다. 9개 정도가 피는 것을 아주 생태가 좋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꽃이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하는데 아직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 꽃
꽃봉우리에서부터 꽃이 핀 데까지를 일단 먼저 또 하고 하겠습니다. 꽃을 할 때도 삼색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삼색이 없으면은 죽은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난꽃 그리기 일경 일화 이거는 출란입니다. 출란을 일경일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경다화가 있죠. 또는 구화라고도 하는데 9구자를 쓰죠. 일경구화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9개 이상 달리는 해란입니다. 이거는 해란. 이것도 역시 뭐 해자도 난조 해자니까 해란. 내나 이제 뭐 꽃이 많은 9폭이 피어야 되는 꽃이 9개 달린다는 거지 뭐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출란이나 해란이나 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봉우리를 이렇게 해서 하나 냅니다. 그 다음에 2개가 되겠죠. 피는 것이. 그 다음에는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2, 셋,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개. 다 핀 것이 됩니다. 5 이파리가 꽃 한 송입니다. 이렇게 되죠. 요거를 일경일화를 하면은 이게 이제 줄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 출란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화를 하면 해란을 보면 얘나 똑같습니다. 이런 거는 봉우리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2개가 이렇게 되겠죠. 위에 생태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는 3개 잎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4개 잎이 될 수도 있고 둘, 셋, 넷 여기에 이제 5개 이렇게 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피는 것도 사실은 생태는 여기서 또 떨어진 게 있죠. 뭐 이렇게도 되겠습니다만은 뒤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여기서 뭐 떨어진 것도 있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간격이 요 지금 좀 잘못됐는데 사실은 꽃송이가 다화에 있어서 위에는 좁고 그 다음에 이 간격이 일정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러면 그 조금 다르겠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올라갈수록 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은 맞는데 그건 생태적이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그걸 다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꽃술이 필요 있죠. 꽃술. 꽃에 이제 술을 넣는데 심이라고 합니다. 하심. 꽃술을 엮는 하심이라고 합니다. 꽃술을. 하심을 어떻게 엮느냐? 하심은 마음심자를 쓰죠. 꽃술 예자를. 이 꽃술입니다. 꽃술 예자입니다. 꽃술을 어떻게 엮느냐 하면 진한 먹으로 세 점을 원칙으로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든지 품자를 이런 식으로 찍든지 또는
이 마음심으로 찍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세 점들이 다 크기가 달라야 됩니다. 사원자는 무조건 입도 그렇겠지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피합니다. 태점도 마찬가지. 앞으로 배워보면 알겠습니다만 다르게 찍어야만이 멋이 생깁니다. 똑같이 찍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보기 싫어요. 난초 이파리도 똑같이 크기가 똑같다든지 방향이 똑같다든지 하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요거를 이제 점을 술을 갖다가 이렇게 찍는 거를 이제 꽃에다가 직접 하심을 엮겠습니다. 줄란을 줄란 그 다음에 애경다와 혜란을 엮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다 핀 거를 여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여도 관계가 없고요. 이거는 간격은 이제 우리가 예술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실물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거, 오래된 밑에서 떨어져 가고 나중에는 제일 위에 한계가 남아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술은 완전 농목으로 합니다. 술은 농목으로 한다. 그래서 끝을 완전히 농으로서 끝을 찍어서 표현을 하죠. 여기에 이제 하심을 넣는데 이제 이 봉오리는 원래 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밋밋합니다. 이래 놔놓으면. 그래서 밋밋한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주기도 합니다. 붙이도 찍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핀 거는 이 세 점을 원칙으로 하되 간격도 좀 다르게끔 하고 크기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찍습니다. 술이 사실은 꽃이 이래 있고 이래 있으면 이 앞면이 여기입니다. 이쪽이 앞면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햇바닥처럼 술이 보입니다. 이거를 점으로 나타내는 거죠. 사실적인 면을 떠나서 사이적이니까. 그래서 항상 여기 앞면이 어디냐를 보고 앞쪽으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가끔 어쩌다가 실수로 이래 되는 수도 있고 이랬는데 이거는 원래 생태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꽃 앞에 부분을 찍어서 표현해 드리고 있습니다.